솔 ETF만으로 이제 차별화된 10% 이상 많이 상승을 올랐죠. 예, 네. 많이 작지만 강한 어떤 특색 있는 상품들을 ETF의 전문가와 함께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오늘 모시는 ETF 운용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그리고 또 주식과 채권은 물론 탄소 배출권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솔루션과 쏠쏠한 투자 성과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자산운용 솔 ETF 운용본부의 박수민 팀장님과 천기훈 팀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솔 ETF를 눈여겨보시는 투자자라고 하신다면은 탄소 배출권, 또 한국형 글로벌 네. 상품들 이런 테마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솔 ETF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2021년에 솔 ETF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리브랜딩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23개 상품을 상장해서 운용 중입니다. 네. 네, 저희 솔 ETF의 의미는 말씀하신 것처럼 솔루션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상품 단어로 좀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면 뭐 말씀하셨던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국내 대표 주식과 해외 대표 주식을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 그리고 플랫폼과 같은 이제 테마별로 이제 같이 투자하는 한국형 글로벌 그리고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투자자분들의 선택권을 좀 더 넓혀드리는 차이나 시리즈 네. 등과 같은 이러한 서브 브랜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특색 있는 상품들을 통해서 저희 솔 ETF라는 브랜딩을 하나씩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을 통해서 결국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솔 ETF만으로 이제 차별화된 그런 최적의 자산 배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천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솔 ETF 상당히 좀 솔깃한 네. 그런 상품들이 꽤 많이 있는 것 라임이 같은데.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터운 팬덤이 쌓이면 쌓일수록 솔 ETF의 성공의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3년 솔 ETF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수민 팀장님, 네. 올해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뭐 업종이나 섹터 어느 쪽이 좀 유리할까요? 저희 이제 솔 ETF가 생각하는 2023년 키워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종 측면에서는 반도체가 올 한 해 가장 주목받는 업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반도체.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올해는 이제 순환적인 변화와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환적인 변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을 다른 국가보다 3년 동안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조적인 변화 측면에서는 그 시진핑 제3연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솔 ETF에서는 이런 어떤 그 순환적인 변화에는 좀 작지만 강한 어떤 산업재나 소재 그리고 소비재에 강점을 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로 친다면 어떻게 보면 강소기업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다 보니까는 기존에 계획했던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될 텐데,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소득이나 어떤 실업률이 중국은 꽤나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또 답일 수가 있어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젊은 층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으면은 소득도 증가하고 또 소비로 연결돼서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산업재라든지 소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전략들, ETF들을 좀 유념 있게 보실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제3연임이 시작되는 올해인데 중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중국의 의지가 굉장히 주식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의지라면은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육성 의지. 그렇죠. 육성 의지. 예.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3월 양해를 좀 전후로 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상해 거래소의 과창판을 한번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창판, 네. 예.
과창반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 개설된 시장인데 이 시장 자체가 중국 정부가 뭐 혁신 기술에 조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본시장의 어떤 문을 조금 열어주자 이러한 의지가 담긴 시장인데요. 중국 정부가 개설해 하고 실제 개설이 될 때까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중국 정부의 의지가 10분 담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ETF 시장에도 이 시장을 기초지수로 하고 있는 다양한 ETF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굉장히 저는 되게 중요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에너지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산업 생산도 잘 안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존의 화석 연료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분야가 바로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네. 근데 그 태양광 시장 안에서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볼 때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을 두셔서 차이나 투자 전략을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순 팀장님 말씀은 중국에서도 일단 첫 번째 강소기업, 네. 두 번째는 혁신 신성장, 그쵸. 그리고 또 태양광 산업 네. 이런 분. 그리고 또 반도체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도 좀 언급해 주시죠. 네. 반도체는 사실 아직은 사이클의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재고도 많이 좀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캐펙스, 설비 투자 이런 것들도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챗 GPT 가 쏘아올린 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반도체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특히나 그런 생성 AI, 챗 GPT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GPU 같은 데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연초에 거의 한 60% 이상 많이 상승을 올랐죠. 네. 많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런 비메모리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작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GPU를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대용량의 데이터 저장과 송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들도 그 뒤를 따라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신기술, 챗 GPT에 집중을 하신다면은 반도체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투자가 저는 좀 솔루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ETF 시장에 반도체 관련된 ETF가 한 16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ETF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견 팀장님. 네. 요새 젊은 분들도 연금 투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네. 혹시 연금 투자에 적절한 ETF가 있을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연금하면 ETF 시장에서 거의 스테디셀러와 같은 이제 키워드로 점점 맞습니다.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이제 계좌 또는 제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스테디셀러가 연금이라고 하면 올해 또 작년에 가장 핫했던 국내 ETF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월배당 ETF가 아닌가. 월배당. 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장 핫했던 월배당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두 개의 키워드가 합쳐져서 이제 시너지가 좀 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모든 생활 주기가 월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한 월 단위에 맞춰지는 생활 주기와 또 매월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고 싶어하는 이제 MZ 세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투자자분들의 니즈가 ETF라는 굉장히 편리한 투자 수단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저는 연금 계좌의 이제 세제 부분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이제 월배당 ETF로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연금 계좌는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과세가 좀 이연되는 네. 효과도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수령을 할 때 저율로 과세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배당 ETF라는 게 결국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배당금을 통해서 나온다는 건데 그 배당금이 연금 계좌에서 이제 내가 수령을 하게 되면 그 계좌 안에서 세 전에 이제 현금 또는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매월 15.4%를 세금으로 낼 거를 예를 들어 반도체 ETF와 같은 ETF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은퇴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은퇴 이후에 현금으로도 이제 저율 과세로 해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네. 결국에는 올해 이제 연금 ETF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월배당 ETF 중심으로 어느 정도 존재감을 좀 더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균 팀장님은 월배당 ETF로 연금 계좌를 좀 충분히 활용해 보자. 네, 맞습니다. 예. 네. 혹시 월배당 ETF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기준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또. 예, 일단 월배당을 포함한 배당 투자 ETF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포인트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뭐 배당 투자 또 작년 특히 이제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배당 투자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이제 배당 관련 ETF들의 투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요. 제가 일각에서 한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에 상장돼 있는 또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 순으로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딱 피킹을 하시는 케이스가 왕왕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배당 수익률이 장기간 동안 얼마나 좀 꾸준히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됐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한 해만 말씀드리고요. 배당 수익이 높은 게 아니라 네. 꾸준하게 배당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상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당 수익률의 변동성이 최대한 이제 좀 스퀘어하게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품을 좀 유념 있게 좀 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저는 이제 배당 수익률보다는 이 ETF 또는 이 배당 상품이 그 배당금 규모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 규모를 보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그렇죠. 있고, 네. 예, 결국 우리가 수령하는 이제 배당금의 규모가 중요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배당금이라든지 장기간의 배당 수익률의 일정함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본인이 생각하시는 배당 투자의 본질에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솔 ETF의 모토처럼 투자 솔루션을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그 자산운용 솔 ETF의 박수민 팀장님과 정기훈 팀장님을 모시고 그 2023년 솔 ETF 투자 전략을 들어보았습니다.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ETF의 요모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